한 소녀가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패널로 출연해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는 즐거움을 알게 됩니다. 이후 소녀는 교육방송 진행자, 리포터, 작가 등의 경험을 쌓으며 아나운서의 꿈을 키워나갑니다. 소녀는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 발음이 새는 문제를 고치려 치과를 방문했다가 턱뼈가 마모되는 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소녀는 아나운서라는 꿈을 잃게 되었고 가벼운 정신병과 함께 선택적 항구증까지 얻게 됩니다. 그렇게 소녀는 6개월 동안 방에 틀어박힌 채 눈물로 세상을 원망했습니다. 소녀는 연세대 신문방송학과에 진학을 하고 자신의 꿈인 아나운서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됩니다. 그 해답은 바로 소통에 있었습니다. 아나운서도 결국 소통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을 뿐인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그리고 그제서야 그녀의 눈에 소통의 어두운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악플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악플은 존재해 왔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현재가 다른 점은 SNS와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앱의 존재입니다. 이 두 존재는 2010년대쯤에 등장해 현재 우리 생활에 크게 밀접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악플, 왜곡, 루머, 찌라시 등의 정보들이 무분별하고 무차별하게 더 빨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 제도적 장치들이 만들어지고 사회적으로 많은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미귤은 이런 소통의 어두움을 순환시키기 위해 22살에 CG온을 창업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 SNS 연동 댓글 서비스의 라이브리를 론칭합니다. 우리는 인터넷을 이용할 때 쇼핑몰, 포털, 커뮤니티, 언론사, 유튜브 등 많은 사이트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활동하거나 지나치면서 자신의 의견을 댓글로 남기곤 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댓글을 남기려면 각각의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라이브리 서비스는 별도의 회원가입이 없이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댓글을 남길 수 있게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회원가입이 없어도 쉽게 댓글을 남길 수 있게 되었지만 반대로 댓글을 쓴 자신들의 지인들이 글쓴이가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지 볼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문제는 이 서비스를 구입할 고객을 유치하는 게 문제였습니다. 2007년에 창업하고 2009년 서비스를 출시한 뒤 무려 11개월 동안 단 한 곳의 사이트도 라이브리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회는 찾아왔습니다. 과거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악플의 심각성 때문에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했고 한 언론사는 실명제 때문에 댓글창을 아예 폐쇄하기로 결정합니다. 김희균 대표는 당장 이 언론사를 찾아가 라이브리 설치를 끈질기게 설득합니다. 언론사는 김희균 대표의 설득에 라이브리 서비스를 계약하고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서비스 이전에는 공격성이 높은 악성 댓글이 정상적인 댓글보다 무려 12배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라이브리 서비스 이후 전체 댓글 중 악성 댓글 비중이 무려 3.3%로 떨어진 것입니다. 이런 성과가 업계에서 소문이 나자 한 달 만에 라이브리 설치 사이트가 100개 이상 늘어나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곧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정부는 라이브리 서비스를 인터넷 실명제 우회 서비스로 규정하고 법정 제재를 발표하게 됩니다. 당연히 서비스를 유료로 구입하는 고객사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정부를 상대로 이제 막 성장하는 벤처기업이 이길 리가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고객사들이 라이브리의 효과와 필요성을 역설하며 적극적으로 방통위를 설득합니다. 악성 댓글로 고민하던 언론사에겐 라이브리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가치 있는 서비스였던 것이죠. 결국 김희균 대표와 고객사의 노력 덕분에 방통위는 결국 법 적용을 유예하게 됩니다. 현재 CG온의 라이브리의 고객사는 1181개에 달하며 라이브리가 설치된 사이트만 41,000개가 넘으면서 CG온은 아시아 1위 소셜 댓글 업체로 성장했습니다.
앞으로 CGON의 성장에서 기대가 되는 점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 것 같은 크기의 성장이 아닌 소통을 통해 더 건강하고 더 깨끗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 영향력에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